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이 취업하는 업종 그리고 비자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노동 인력으로서 한국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다양한 비자 형태를 띠게 됐고요. 또 그 업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 노무의 업종에 종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중국 동포의 노동력에 대해서 사실상 비자로서 관리하는, 체류 자격을 관리하는 다양한 조치들로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3년도부터, 그러니까 93년이라는 것은 한중 수교 92년도에 있었는데요. 1년 지나서죠. 그러니까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97년도에는 연수취업제도라는 것, 그리고 99년도에는 재해동포법이 제정됐지만 중국 동포는 소위 재해동포 비자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취업관리제라는 것이 들어왔고, 또 2003년에는 취업관리제에서 서비스업 취업이 허용됐다는 겁니다. 2004년도에 형식적으로는 재해동포법에 준하게 되면서 일부 고학력자라든지 상공인들이 재해동포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라고 그럴까요? 특례로서 방문취업제라고 하는 H2 비자가 중국 동포들에게 주어지게 됐고, 그 체제가 2023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동포에게 이 노동으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비자 자체도, 체류 자격 자체도 노동과 관련된 비자로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들을 비자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취업 업종에 맞춰서 본다면, 산업연수생 같은 경우에 중국 동포들이 산업연수 비자라고 하는 D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서, 남성들은 주로 건설업, 여성들은 주로 식당이라든지 입주 가사 도우미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재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2000년 초에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임금 격차입니다. 10배 정도의 임금 격차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 비자가 고학력자 또는 상공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또는 재외동포 비자에 의해서 동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 단순 노무직에 많이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업관리제 같은 경우에 25세 이상으로 국내 연고동포가 방문동거로 입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동포입니다.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2년간 취업활동을 허용받았는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은 음식점업, 그리고 가사도우미, 제조업에는 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7년도에 25세 이상 국내 연고동포, 그리고 무연고동포들 중에서 3만 명 정도를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9개 업종을 허용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취업 비자가 제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업, 농림업, 이런 식으로 농림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인력의 부조화, 미스매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동포 비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동포 비자가 적용되는 중국 동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학력자, 상공인 등 이들은
국내에서 단순 노무 업종에 취업할 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에 재동포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3년이고요.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사실상 계속 재동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죠. 3년 있다가 잠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3년 재동포 비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재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는 동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동거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 중에서 지금 중국 동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재미 동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배우자가 한국 또는 한민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분들은 사실상 방문 동거 자격을 부여받으니까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동포 비자를 가지고 오면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이 되고 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재동포법에서 맨 처음에 배제가 됐었고 2004년 이후에 법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다양한 비자로서 체류 자격을 제한했는데 어쨌든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이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활동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단순 노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 취업 비자 H2는 단순 노무 비자죠, 기본적으로. 재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를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 질서 같은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죠. 이 취업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8년에 공고문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동포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비취업 서약서라는 것까지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지된 부분에 취업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금지된 부분에 취업한다는 건 뭐예요? 비자의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위반한 거니까 불법 체류에 사실상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동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은 방문 취업과 재외 동포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사실상 관리자 또는 사무 같은 종사자 이것은 단순 노무가 아니니까 재외 동포 비자에서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면은 물론 재외 동포 비자가 숫자가 훨씬 많지만 방문 취업 비자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숫자가 줄기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농림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은 우리가 단순한 업종에서 속할 수 있는데 고르게 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 보시면 단순 노무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동포 비자가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많은 수가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중국 동포들에게 있어서 단순 노무에 취업하라고 하는 제도, 그 제도로서 만들어진 방문 취업 비자 이것과 함께 이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재외 동포 비자에서는 단순 노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노무성 취업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랑 중국 동포로 인한 공급이랑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은 어떤 방식이 되건 한국에 입국해서 그것이 방문취업 비자건, 재동포 비자건 또는 동거 비자건, 방문취업 비자에 의한 동거 비자건, 재동포에 의한 동거 비자건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취업 자격에 위반되는, 비자에 위반되는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중국 동포들의 인구 증가가 계속 있게 되고 한국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